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의 신쌤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2021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 대비하시라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도 한국사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문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이 약 보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작년도 문제 해설을 안 해드려서 요걸로 좀 정리를 하십사 하고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강의를 몇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서요 1번부터 8번까지 설명을 드리고 남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25번까지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시험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차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2021년도 기출문제 1번이네요. 신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명도전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거 다 중국 화폐죠. 이런 중국 화폐를 화폐로 사용하던 시기는 초기 철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상관이 없고 2번 검은 간토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검은 간토기를 사용한 시대 주로 초기 철기 시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청동기 시대 후반. 따라서 이것도 신석기 시대와 상관이 없고 3번 바닥이 철자형인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것도 철기 시대인데 우리 철기 시대에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여러분 동해에 대해서 배웠죠. 동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이 여자형 철자형인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것도 신석기 시대와 상관이 없고 4번 사냥, 채집, 어로가 식량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딱 보면 이거 구석기 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은 되지만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요.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 전에 하던 사냥, 채집, 어로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석기 시대에도 사냥, 채집, 어로가 식량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 4번 정답.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풍속을 가진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해나 한 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특이하네요. 왕권이 좀 약했나 보네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을 왕에게 물었다. 부여네요. 부여.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나라는 부여. 따라서 이 문제는 부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1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야 이거 있을 법도 한데 뭐 수업 시간에 잘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패스. 2번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한 나라는 사만. 그 중에서도 철이 풍부했던 변한. 그래서 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낭랑이나 일본에 수출도 했죠. 3번 산동 지방의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야 저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 고조선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만 중국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조선을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중국 제나라의 관자라는 역사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고조선과 산동지방의 제나라와 교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 3번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 4번 매년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열렸다. 무천하면 어느 나라의 제천행사죠? 그렇죠. 동예의 제천행사. 따라서 남는 건 1번 하나네요. 고대의 살인한 자는 대부분 다 사형에 처했고 이게 명문으로 남아있는 건 고조선의 팔조법의 명문으로 남아있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부여의 법률도 4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에 대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정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옥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옥제라는 1번 서옥제라는 혼인풍속이 있었다. 서옥제 같은 말로 대릴사위제. 이런 혼인풍속을 갖고 있던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1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었고 2번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여러분 고조선의 8조법이 뭐였죠? 첫째,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함.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마지막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거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2번은 고조선에 관한 설명이네요. 3번 낙랑군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옥저가 어디에 있었죠? 동해안 지역, 함흥평야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서북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서쪽에는 한사군 중에 하나였던 낙랑군이 위치하고 있었죠. 따라서 옥저는요 해산물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됐기 때문에 낙랑과 고구려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아서 반식민지 상태였다. 3번이 옥저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도 볼까요? 지배자를 상가, 고추가 등으로 불렀다. 지배층의 명칭이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였던 나라는 고구려네. 고구려. 4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백제의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가들이 협의하여 주요 국사를 처리하였다. 제가들이 협의해서 주요 국사를 처리했던 회의 이름은 제가회의. 제가회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나라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네요. 고구려. 따라서 1번이 백제의 통치체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구려 얘기네요. 1번이 틀렸으니 1번 정답. 2, 3, 4번 답 볼까요? 2번 22부의 실무관청을 두어 행정을 분담하였다.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고 관부도 22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억하시죠? 2번은 옳은 설명. 3번 지방의 방령, 군장이라고 불리는 관리를 파견하였다. 여러분 2번에 설명드린 백제 성왕 때 이 지방통치제도도 정비하죠. 수도는 오부로, 지방은 오방으로 구분하였다. 방이라는 지방의 지방통치국의 최고 사령관, 최고 장관은 방령. 그러면 방 밑에는 뭐가 있죠? 군도 있고 성도 있었다. 그래서 군에는 군장이라는 지배자가 있었고 성에는 성주나 도사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백제의 지방통치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4번 관리를 세 부리로 나누어 공복색깔을 구별하였다. 백제 고이왕 때 여러분 육좌평 16관등제를 만들고 율령을 반포한다. 기억하시죠? 이때 또 뭘 한다? 그렇죠. 자비청 세 가지 색깔의 관복도 정한다. 4번도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효는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1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원효 대사하면 불교 대중화, 불교 대중화하면 원효 대사. 제일 먼저 떠오르죠. 1번은 옳은 설명. 2번 자장은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선덕여왕한테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건립하세요 라는 건의를 한 승려는 자장대사. 2번도 옳은 설명. 3번 의상은 현장의 제자로 유식학을 발전시켰다. 의상대사 당나라 유학 갔다 온 건 맞지만 현장의 제자로 유식학을 발전시키진 않았어요. 현장의 제자로 유식학을 발전시킨 승려는 그렇죠. 원칙이죠. 원칙. 3번이 틀렸네요. 3번 정답. 4번 담징은 일본에 종유와 먹이 제조법을 전하였다. 7세기 초 영양왕 때 고구려 승려였던 담징은 일본에 가서 종유와 먹의 제조법도 전수해주고 호류사의 금당벽화도 그려주었다. 4번도 옳은 설명.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었네요. 3번 정답. 6번 다음 연표에서 가 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가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백제 평양성 공격, 백제 웅진천도 사이에 있네요. 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한 건 4세기 근초고왕 때. 이때 백제의 공격을 평양성에서 방어하다 전사한 고구려 국왕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고국원왕. 고국원왕의 아들은 소수리망. 소수리망의 조카로 왕위를 이어받은 건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 장수왕.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유는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백제, 한성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웅진으로 천도한다. 그 내용이네요. 자, 1번 볼까요? 가, 고구려가 신라를 침략한 왜를 격퇴하였다. 이건 언제적 사실이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네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고 2번 가,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 나제동맹. 이거 왜 맺었죠? 그렇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니까 아이구야 우리가 타겟이네 하고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는다. 자, 이 백제와 신라의 나제동맹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맞네요. 1번, 2번은 다 맞고. 자, 나를 볼까요? 나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제 국호 남부여로 변경. 백제의 왕으로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한 왕은 성왕이네요. 성왕. 자, 그러면 나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475년도 5세기 말에 천도라는데 이 이후이고 백제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고 사비로 천도한 건 538년 6세기 중엽이니까 그 사이의 일들이 나와야 되겠네요. 3번 볼까요? 나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였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건 언제? 버풍왕 때. 버풍왕 6세기 왕이 맞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나? 아이고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한 게 527년이고 그 다음에 성왕의 사비천도가 538년. 3번은 적절하네요. 4번 볼까요? 나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신라의 왕으로 대가야를 병합한 왕은 진흥왕 6세기 왕인데 자 언제 대가야를 병합하죠? 그렇죠. 562년에 아이구야 사비천도가 538년인데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한 건 그 뒤에 얘기네요. 그래서 나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 뒤로 갔어야 되네요.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왕이 언제 죽죠? 그렇죠.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죠. 성왕이. 이때 신라왕은 진흥왕. 진흥왕은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이고 승리하면서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위로는 함흥 지방까지 국토를 넓히고 또 여세를 몰아서 대가야까지 병합한다. 그러니 이 남부여로 변경하고 사비천도한 성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4번의 내용은 뒤에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도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6번 문제 좀 어려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발해 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문왕하면 떠올려야 되는 업적 중에 하나 천도죠. 천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한 번, 또 상경에서 동경으로 한 번 더 천도를 2번이나 했네요. 1번은 문왕에 대한 옳은 설명 맞고요. 2번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 왕들의 연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왕의 연호는 대흥, 보력 2가지였네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발해 무왕이네요. 무왕. 2번이 틀렸으니까 2번 정답. 3번 불교의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을 자처하였다. 문왕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4번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천손이라고 칭하였다. 문왕은 일본에 국서를 보내면서 스스로 천손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썼다? 고려국왕 대흠무 고구려 계승의식을 명확하게 밝혔다. 4번도 문왕에 대한 옳은 설명 맞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신라 촌락문서 민정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네요. 1번 3년마다 다시 작성하였다. 여러분 신라 민정문서 뭐라 그랬죠? 1년마다 조사해서 3년마다 다시 작성한다. 1번은 옳은 설명. 2번 일본의 정창원에서 발견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민정문서를 정창원 문서라고도 부른다. 2번도 맞는 설명. 3번 가호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정문서 내용은 그렇죠. 인구, 가호수, 전답의 수, 그 다음에 뭐 유실수 숫자까지, 그 다음에 동물의 숫자까지 다 적어놨죠. 근데 가호는 9등급으로 구분, 맞는 설명입니다.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구분했다. 맞고. 4번 인구를 연령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인구를 적어는 놨는데요.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3등급이 아니라 6등급으로 구분해서 기재하였다. 아이고 8번도 좀 까다로웠네요. 틀린 건 4번.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 오늘 첫 번째 강의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엔 이어서 또 문제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